우리가 계약을 할 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뭐 돈은 어떻게 줘야 되고, 내용은 어떻고,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이사를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은 우리의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내가 요 계약서를 딱 작성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하나 이 조항을 다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내가 뭘 빼먹었나 하면서 막 넣었던 조항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표준 계약서라는 건데,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테리어가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나?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장님은 좋은데 뭔가 내용이 부실하고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그럼 그 약속에 필요한 게 계약서잖아요. 오늘은 표준 계약서. 그럼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10가지 조항이 있어요. 되게 세세하게. 근데 여기에서 되게 좋은 게, 정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공사비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사 일정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난 지금 이삿짐도 맡겨놓고 막 이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나는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막 추가가 되고 공사 내용이 막 변경되는 거에 대한 그런 안정장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우리가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보통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금액은 어떻게 나눠서 받으시나요? 막 이렇게 다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표준 계약서는 대략적으로 크게 한 6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공사 일정, 공사 내용,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일정대로 우리가 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견적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견적서, 공사 일정 이런 건 필수로 기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사비를 나눠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업체가 4번에 나눠서 받는 건지, 아니면 앞에 먼저 착수금이라고 해서 먼저 받는 금액이 큰지 나중에 받는 금액이 큰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다 나눠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범위하고 공사 내역. 내가 잘해줄게. 공사 잘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이걸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 우리가 현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뭐 거실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도면이나 견적서나 내역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우리 집 공사가 일정이 딱 잡혀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난 이때 딱 끝나면 입주 청소를 하고 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막 그럼 언제 이사해야 돼? 오늘 첼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막 들어오지도 않아. 확장한다고 했는데 막 하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점점 불안해지잖아. 내가 이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이게. 그런데 끝내 이 업체가 공사 도중에 이행도 안 되고 이걸 완공하지 못해서 나는 이사도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 나는 지금 전에 살던 집에선 나와야 되고 막 이런 막 맞물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체금이나 지연금 같은 거를 다 정할 수가 있어요. 10% 미만으로. 그리고 이제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또 업체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지금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나 내용을 또 다 정할 수가 있어요, 미리. 여기서 딱 3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공사비, 그리고 연체료, 그리고 공사의 변경.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중도금이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된 내용을 잘 이행을 하고 확인이 된 다음에 중도금이 들어오고, 중도금하고 잔금의 이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야지 저는 제일 이상적인 그 공사비 지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체랑 잘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아주 골고루 분배해서 받는 업체들이 있고, 또 너무 처음에 왕창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은 약간 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내 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막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추가되고 막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또 뭔가 오늘 뭐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업체랑 상의를 해서 나는 공사 금액이 조금 뒤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공사 과정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공사 금액을 딱 지불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좋고 마음이 편하게 딱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업체도 그 간에 이제 꼼꼼히 더 고객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또 책임감 있게 시공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체료, 지체보상금, 이런 거.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정대로 뭐가 안 이루어져서 내가 이사를 못 하게 됐어. 예전에는 표준계약서를 안 쓸 때는 가끔 가다 고객님들이 공사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공사가 지연이 돼서 우리가 입주를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거고, 보통 일반 고객님들이 그걸 챙길 수가 없어. 맞잖아요. 내용,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맞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의 변경, 하자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왜 추가가 되는지. 근데 자꾸 추가를 한대. 돈을 달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계약을 딱 할 때 나는 어떤 회사에 어떤 마루, 어떤 도배지에 어떤 거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금액에 맞게. 근데 이게 단종이 됐대, 갑자기. 근데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 내에서 고객님이 고르실 수 있게, 이제 인상이 안 되게,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선 정말 마음에 더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이 되는 건 고객님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인상이 안 되는 내에서 고르든지, 아니면 인상이 되더라도 내가 이제 인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추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협의가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 더 저렴한 거를 골랐을 때는 금액이 계약 빠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거 쓰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꼭 계약서를 쓸 때 일정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견적서는. 확실하게 딱 짚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서잖아요. 계약대로 이행이 돼야 되고, 또 견적서대로 또 이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일정하고 계약서하고 견적서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계약서는 꼭 표준계약서를 쓰시고, 이거를 정말 내가 다운받을 길이 없다 하면 댓글에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한 분씩 보내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1000명 해야 돼요. 안 해. 그거 안 할래. 그거 하고 나서 구독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야.